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보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전청약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점은 반드시 알고서 청약을 하시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그러니까 21일 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실장이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 및 그 세부 공급안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게 될 텐데 2021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 계획 및 일정을 보게 되면 자,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차는 7월 달에 4,400가구, 그 5곳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요.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9,100가구, 그래서 11곳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3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4,000가구, 그래서 4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4차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12,700가구, 10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청약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토지 보상 절차가 지금 순탄치 않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이제 순탄치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 전반에 그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제 그 현재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가장 많이 진행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56%,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52%. 자, 이제 막 절반 정도 갓 넘어간 거죠. 자, 정부 관계자가 이제 사전청약 대부분 보상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자, 다만 일부 지역에서 최근 LH 상황, 이 LH 투기 관련과 해서 지금 보상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청약,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끝나고 자, 본청약을 하는 데까지 좀 약간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전청약을 받고도 본청약에 그 일정이 지연이 되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바로 청약 낭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사전 청약에 당첨돼도 실제 본 청약까지는 무주택자 유지를 해야 되고요. 본 청약이 예정대로 1, 2년 이내에 그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토지 보상 등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면 사업 일정도 기약 없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세를 전전해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09년, 2010년에 보금자리 주택, 자, 알고 계시죠? 자, 이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할 당시에 그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당첨자가 약 한 13,398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청약 계약을 맺은 이는 5,512명. 그래서 이제 절반 이상이 그 계약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사전 청약을 진행한 그 하남 가밀지구, 그래서 이제 그 B1 공구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난 2019년도에 본 청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게 된다 그러면 자, 본청약 뭐 빨리 하면 좋겠지만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여러분들은 또 전세나 월세로 좀 전전긍긍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 자,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번에 2030 세대 수요일 지나치게 이 정부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혼 희망타운 물량이 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혼 희망타운이 늘어난 만큼 일반 공급분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기간이 긴 이 40대, 50대 중장년층이죠. 그래서 역차별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줄어들고 이런 특별 공급 물량은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이번 사전 청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 시세가
주변 시세의 약 70%, 80%, 그래서 일반 재고 아파트들보다도 좀 저렴하게 이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능하다면, 자, 이 청약에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분양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입주가 일단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분양가는 현 고점의 최대, 그러니까 현재 시세의 80%까지 이제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정부의 사전청약 분양 가격과 관련해서 주변 시세, 그러니까 주변 시세예요. 자, 주변 시세의 약 70%에서 8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입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70%에서 80% 수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주택가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이 주변 시세의 70%, 80%.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7억에서 8억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가 15억이다. 그럼 70%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억 5천 정도 되는 거네요. 80%면 1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또 오히려 고분양가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그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는 있는데요. 일단 주변 시세의 70%, 80% 이게 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문제는 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에는 고분양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수도권 신축 아파트 대부분 10억 전후하잖아요.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이 아파트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입지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오는 7월부터 이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지역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례가 속해 있는 경기 하남의 경우에는 최근 신축급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에 15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입주한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 2월 1일 그 10층이 그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시세 주변 시세의 70%, 80%를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분양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번에 공급 물량 중 일반 4,000호가 그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으로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이 신혼 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등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특히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및 그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등에게도 가구소득, 해당 지역의 그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요. 자, 일단 그 낙첨자 및 나머지 입주 자격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나 또는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 그 전용 금융상품, 그래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최대 70%, 연 1.3%의 고정금리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런데 이제 수익 공유형이라는 부분이 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공유형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면밀하게 또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자격과 입주 예약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공고일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라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그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와 확정된 그 분양가 등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본 뒤에 자, 입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에는 그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라고 했을 때에는 상속 주택은 제외예요. 자, 이 부분은 예외 사항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에 이 신청,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 본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는 백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